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국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꿈을 이루는 비결, 두 번째, 행복하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 마을에 어떤 그 주인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요. 이 노예는 정말 게으름도 피지 않고 성실하게 주인은 시키는 일을 잘하고, 또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 집처럼 집안일을 잘 돌보는 그런 노예였었어요. 그런 노예를 보면서 이 주인은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 노예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이 노예에게 이 주인은 돈도 주고요. 풍성한 선물도 이렇게 보따리에 챙겨 주어서 이 노예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풍을 만나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노예는 정신을 잃고 나무 판자를 하나를 부여잡고 어딘가 표류를 하다가 어떤 외딴 섬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섬의 원주민들은 바다에서 나무 판자를 부여잡고 온 사람을 왕처럼 모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1년 동안 이 사람을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왕을 따라서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자기 앞서 왕으로 지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하에게 물어봤죠. 내 앞서서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있었냐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왔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맛있는 것을 늘 먹었다고 해요.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먹으면서 결국 1년이 되어서 뚱뚱해진 몸으로 바다로 되돌아가서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죠. 두 번째 왔던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은 이곳에 오니까 정말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해요.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예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정말 그곳에서 즐겁게 즐기면서 보냈다고 해요. 1년이 다 돼서 결국 그 사람도 똑같이 왔던 나무 판자를 그대로 부여잡고 바닷가로 돌려보내졌는데 결국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 된 노예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지금 내가 왕이지만 1년 뒤에는 결국에는 나무 판자를 짊어지고 바닷가로 되돌아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근처에 외딴 무인도 섬이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무인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무인도를 살펴보니까 그곳엔 물도 없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나 밭도 없고 집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 노예는 신하들을 시켜서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을 만들고요. 그리고 땅을 깊숙이 파서 우물물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무들을 베어다가 그곳에서 배로 날라서 집을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높은 나무 기둥을 매달아서 그곳에 하얀 깃발을 매달기 시작했죠. 신하들은 왕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1년이 다 됐어요. 이 왕이 되었던 노예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 왔던 나무 판자를 부여잡고 바닷가로 되돌려보내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노예는 어디로 갔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 무인도 섬으로 헤엄쳐서 간 거예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자신이 지었던 집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배에 구조되기를 바라서
하얀 깃발을 매달아 놨고요. 구조되기까지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파 놨던 거예요. 결국에는 구조배가 지나갈 때까지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요. 지나가는 배에 구조를 받아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이 필요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도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이 왕이 되었던 노예처럼 어떠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싶어. 이제 뭐 꿈 먹는 방법부터 잘못되어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타보니까 우리나라 스키장이 겨울 되면 되게 춥거든요. 여기는 처음에 헬스 좀만 돌면 땀이 나고 얼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스케이트장이 있어도 선수가 타기에는 좀 쉽게 몇 바퀴 돈 것 같지도 않게 되게 봤을 때 되게 쉽게 뛰고 가볍게 뛰는 게, 그리고 실수도 잘 안 해요. 연습 때 보면. 그런 게 많이 부러워요. 그런 게 좀 특별한 경우고, 저는 그냥 정말 하기 싫으면 막 밖으로 던져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링크장이 막 불타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뭐 남을 의식해서 남을 지는 꼴 못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 스스로한테 다. 선수들이 제일 목표하는 거는 올림픽이니까,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은 그때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목표인데, 이제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올림픽까지 가는 그 시합에서 많이 경험을 쌓아서 올림픽 때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믿겨지지가 않고, 이 큰 짐을 다 내려놨다는 게 홀가분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 짐이 부담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대회고 꼭 이루고 싶은 꿈이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딱 뽑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힘든 기억이 가장 많고, 기뻤던 순간도 잠시 그때뿐인데, 그래도 항상 그런 힘든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을까. 네, 김연아 선수도 여러분과 똑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학생 시절 먹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았었을 텐데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에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1차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1차적인 생각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있지만 2차적인 생각에는 지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것이 2차적인 생각이죠. 아까 임금님이 되었던 노예가 바로 2차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죠. 지금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시간과 그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갖지 않고 미래를 생각해서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고 집을 지었던 것은 바로 2차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1차적인 생각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순간적인 거죠. 선생님 아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아들은 이제 설날이나 아니면 어떤 어른들이 용돈을 주게 되면 그것을 받으면 바로 가서 장난감을 산다든지 또 맛있는 것을 사 먹곤 했었어요. 선생님이 하루는 선생님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너가 잠깐 없어지고 잠깐 즐거워하는 것을 너가 사지 말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사봐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 아들이 이제 내년에는 중학생이 되거든요.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중학교에 가면 필요한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저축을 해두자 하면서 저축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적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고 오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차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 즐기는 것, 재미있고 놀고 즐기는 것은 1차적인 생각이고요. 유익한 것은 2차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을 하고 즐기는 것이 좋지, 힘겹게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영어 단어를 외운다거나 하는 것은 정말 좀 하기가 싫잖아요. 하지만 앞날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 공부를 하는 것들이나 그러한 것들은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죠.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논다든지 하는 것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미래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2차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미래의 꿈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2차적인 생각을 따라서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선생님이 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당시 6학년 이승희 학생이었는데요. 지금은 벌써 커서 고등학생이 되었죠. 이 학생은 엄마와 아빠가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도 늦은 시간에 집에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승희 학생과 같이 놀아주거나 승희 학생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들어주지를 못했었나 봐요. 엄마가 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돌아오고 나면 집에 승희에게 승희야 엄마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답도 잘 안 하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딸을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힘들었죠. 엄마도 집안 형편이 여유 있으면 승희에게 좋은 것도 사주고 싶고,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도 싶고, 따뜻한 밥도 맛있는 밥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엄마의 마음이 참 힘들었었죠. 하루는 병원 게시판에 한 포스터를 봤다고 해요. 그 포스터에 아프리카 의료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라는 포스터를 보면서
이 엄마의 마음속에 승희와 함께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하루는 승희에게 승희야 엄마랑 같이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프리카에 내가 왜 가? 싫어 안 가! 라고 대답했던 이 승희 학생에게 엄마는 승희야 엄마랑 아프리카에 일주일 다녀오면 엄마가 용돈을 많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용돈이라는 말에 승희 친구의 눈이 엄청 커지면서 용돈? 하고 귀가 솔깃했던 거예요. 결국 아프리카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에 다녀왔죠. 그곳에 가서 처음 본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모습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어떤 마을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의사 선생님을 단 한 번도 못 보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시장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어린 유치원 또래에 되는 아이들이 시장에 과일을 들고 나와서 그리고 목공예품을 들고 나와서 과일 사세요, 조각품 사세요 하고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학교에 가는 애들도 그나마 잘 사는 아이들이 갔는데 그런 아이들도 그 학교까지 걸어서 1시간씩, 2시간씩 되는 거리를 불평하지 않고 다니는 아이들 모습을 봤고 그곳 아이들은 스마트폰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나무 토막을 가지고 돌 가지고 또 비닐 봉지를 돌돌돌 말아 가지고 축구공이다 하고 축구를 하면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자신은 걸어서 한 10분이면 가는 학교도 짜증스러워하고 불평하고 하루에 3끼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도 부모님께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줄도 모르고 옷장에 여러 벌의 옷이 있는데도 이건 유행에 맞지 않아 이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엄마에게 투정 부릴 때도 많았던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웠다고 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희는 엄마에게 꺼낸 말이 엄마 미안해요. 저는 나쁜 아이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은데 귀가 쫑긋하셨대요. 엄마 나는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학교도 다니고 엄마가 이렇게 밥도 3끼 다 해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아프리카 아이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나쁜 아이였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엄마 나 이제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꿈이 생겼어요. 이 아프리카에 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엄마가 막 울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자기 마음만을 헤아리면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만을 헤아리면서 살았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친구가 된 거죠. 또 자신을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감사한 마음을 되찾게 되고 내가 참 행복한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행복은 어느 때 찾아올까요? 돈이 많을 때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때 행복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고력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보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또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니면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부모님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선생님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받고 있을까 한번 헤아려 본다면 여러분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꿈을 이루는 비결, 뭐라고 그랬죠? 네, 지금 하고 싶은 1차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사고력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죠. 김연아 선수가 지금 남들처럼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은 1차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미래를 생각해서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생각해서 힘들지만 훈련을 이겨내고 때 시간을 기다리고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지금 금메달을 따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처럼요. 여러분도 꿈을 이루려면 미래를 생각하는 사고력이 필요하죠. 2차적인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아, 내가 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꿈을 이루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행복하게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